늦은 밤 한정식 집 뒤 공원.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실루엣이 포개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 명희의 심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영우 씨. 나도 며칠 못 보니 미칠 것 같았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포옹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오래된 연인들의 애틋한 끌림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명희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건 거짓말이지. 그 순간 명희의 발에 걸린 작은 돌멩이가 굴러 떨어지며 소리를 냈습니다. 깜짝 놀란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벌어진 이 짧은 장면은 40년 부부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운명의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복이 찾아올 거예요. 65세의 박영호는 아침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35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던 그는 작년에 정년 퇴임한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죠. 회색빛 머리카락이 성성한 그의 모습에서는 여전히 교단에 섰던 시절의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유난히 밝아 보였습니다. 옆에서 아침 준비를 하던 63세의 아내 김명희가 물었습니다. 평생을 가정을 지켜온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갈하고 익숙했습니다. 수십 년간 같은 시간에 같은 일상을 반복해온 부부의 모습이었죠. 여보, 오늘도 산책 나가실 거예요? 영호는 신문에서 눈을 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표정이었죠. 마치 무언가 특별한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거든. 기억 안 나? 오늘 저녁에 동창 모임이 있다고 했잖아. 명희는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봤습니다. 남편이 며칠 전부터 들떠서 이야기했던 그 모임 말이었죠. 솔직히 그렇게 들뜬 모습을 보이는 남편이 낯설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무뚝뚝해서 이런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 그 10년 전 이후로 오랜만에 하는 동창 모임 말씀이시군요. 맞아.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모임이야. 중학교 3학년 2반 친구들이 거의 다 온다고 하더라고. 당신도 같이 가자고 했잖아. 부부 동반이래. 영호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평소 과묵한 편인 그가 이렇게 신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죠. 명희는 남편의 기쁜 표정을 보며 억지로나마 미소 지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소가 어디라고 하셨죠? 시내 중심가에 있는 한정식 집이야. 전통가라고 하던데 동창 중에 한 명이 예약해뒀대. 오후 6시까지 가면 돼. 꽤 괜찮은 곳이라고 하더라. 영호는 신문을 정성스럽게 접으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죠. 명희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럼 저도 준비해야겠네요. 뭘 입고 갈까 고민이에요. 명희는 옷장을 뒤지며 말했습니다. 남편의 동창들 부인들을 만나는 자리니까 너무 수수하게 입을 수도, 그렇다고 너무 화려하게 입을 수도 없었죠.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진한 남색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단정하면서도 품이 있어 보이는 옷이었습니다. 목걸이와 귀걸이도 조심스럽게 골라 착용했습니다. 오후 시간이 흐르면서 영호의 들뜬 기분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동창들과 나누는 대화를 수시로 확인했죠. 단체 채팅방에 올라오는 메시지 하나하나에 일일이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명희야, 사진 좀 봐.
정숙이도 온다고 하네. 정숙이요? 누구죠? 명희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더욱 밝아진 것을 놓치지 않았죠. 아, 당신은 모르겠구나. 학창 시절에 우리 반에서 제일 예뻤던 애야. 이정숙. 지금은 과부라고 하던데. 몇 년 전에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 영호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화면 속 여자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여전히 우아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염색한 머리카락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화장도 세심하게 한 것 같았죠. 명희는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요? 오랜만에 보시겠네요. 명희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내심 왜 남편이 그 여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밝은 표정을 짓는지 궁금했습니다. 게다가 제일 예뻤던 애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죠. 그래, 10년 전 모임 때는 못 왔었거든. 그때 남편 병간호 때문에 바빴다고 하더라. 이번에는 꼭 나온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워. 영호는 스마트폰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명희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10년 전 모임에 대한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남편이 이렇게 들떠 있었나 싶어서 말이죠. 오후 4시가 되자 영호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옷장 깊숙이 보관해둔 정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집에서 편한 운동복만 입고 지냈는데 말이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 모습이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머리를 다시 빗고 구두도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심지어 평소 사용하지 않던 향수까지 뿌리는 모습을 보니 명희는 더욱 의아했습니다.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청년처럼 보였죠.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여러 번 점검하는 모습이 평소의 그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명희야, 우리 일찍 출발하자. 늦으면 안 되잖아. 아직 시간 여유 있잖아요. 그래도 미리 가서 자리 잡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10년 만에 보는 친구들인데. 영호는 재촉하듯 말했습니다. 그의 조바심을 느낀 명희는 서둘러 준비를 마쳤습니다. 남편의 이런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오후 5시 30분 부부는 정장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한정식 집으로 향하는 동안 영호는 계속해서 창밖을 내다보며 들뜬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으로는 넥타이를 계속 만지작거렸죠. 정말 오랜만이야. 10년이 지났다니. 시간 참 빠르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더 늙을 줄 알았겠어? 하지만 아직 늙지 않았다고 생각해. 영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기대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다들 얼마나 늙었을까요? 그러게 말이야. 10년이면 짧지 않은 시간이니까.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겠지. 특히 정숙이는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해. 영호가 다시 한번 정숙 이야기를 꺼내자 명희는 침묵했습니다. 뭔가 마음이 복잡해졌죠. 택시가 한정식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영호의 얼굴은 환하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전통가라는 간판이 붙은 한정식 집은 고급스러우면서도 전통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죠. 건물 외관부터가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명희는 남편의 팔짱을 끼며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떠들썩한 목소리들이 벌써부터 분위기를 짐작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정식 집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조명과 함께 익숙한 얼굴들이 영호와 명희를 맞이했습니다. 넓은 방 안에는 이미 10명 남짓한 동창들과 그들의 배우자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한정식 상차림이 놓여 있었고
이미 술잔이 몇 차례 오간 듯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어 있었습니다. 야, 박영호다. 정말 오랜만이야. 가장 먼저 일어나 반긴 사람은 김철수였습니다. 학창 시절 반장을 했던 그는 여전히 목소리가 우렁찼죠. 영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철수야, 정말 오랜만이다. 10년 사이에 더 살이 쪘네. 하, 너도 마찬가지잖아. 머리도 더 휘어졌고. 동창들이 하나둘씩 일어나 영호를 반겼습니다. 명희도 정중하게 인사하며 여자 동창들의 배우자들과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생각보다 화기애애했고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이 방 안가득 퍼져 있었죠. 자, 영호와 사모님도 오셨으니까 이제 정말 시작해볼까? 조직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던 이강민이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모든 사람이 자리에 앉아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10년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뻐.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즐겁게 보내자. 건배. 모든 사람이 술잔을 부딪히며 외쳤습니다. 영호의 얼굴에는 여전히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명희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며 늦은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영호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을 때 그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이정숙이었습니다. 65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죠.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그녀는 여전히 품격 있는 미모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늦었네. 교통이 좀 막혀서. 정숙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녀를 반겼지만 특히 영호의 반응이 유독 눈에 띄었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숙을 맞이했습니다. 정숙아, 정말 오랜만이다. 10년 전에 못 와서 아쉬웠는데. 영호야, 너도 정말 오랜만이야. 그때는 정말 바빴거든. 두 사람이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명희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이 어색했죠. 정숙은 명희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숙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명희도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영호 옆자리에 앉았고 명희는 영호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다 모였으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우선 각자 근황부터 얘기해볼까? 강민의 제안에 모든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며 지난 10년간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누군가는 자식들 결혼 이야기를, 누군가는 손주 이야기를, 또 누군가는 건강 문제를 털어놓았습니다. 영호의 차례가 되자 그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작년에 정년퇴임했어. 35년간 교직 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 지금은 집에서 여유롭게 지내고 있고 명희와 함께 가끔 여행도 다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교사로서의 삶을 마무리한 것에 대한 축하였죠. 정숙의 차례가 되자 분위기가 조금 숙연해졌습니다. 나는 5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냈어. 암이었는데 2년간 병원 생활하다가 떠났지.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 자식들이 가끔 와주긴 하지만. 고생 많았겠다, 정수가. 영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시선이 정숙에게 머물러 있는 것을 명희는 놓치지 않았죠. 괜찮아. 이제는 많이 적응했어. 정숙이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아련한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술이 더해지자 분위기는 점점 더 활기차졌습니다.
학창 시절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죠. 누가 누구를 좋아했다는 얘기, 선생님들의 별명, 운동회 때의 추억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야, 그때 영우가 정숙이 좋아했던 거 우리 다 알고 있었어. 갑자기 철수가 터뜨린 폭탄 선언에 모든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정숙도 수줍게 미소 지었죠. 야, 그런 얘기 왜 해? 영우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딘가 기뻐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진짜야? 몰랐는데. 정숙이 장난스럽게 말하자 또다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명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정숙이는 그때 정말 예뻤지. 지금도 여전히 예쁘고. 너도 그때 반에서 제일 인기 많았잖아.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지자 명희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단순한 동창 간의 추억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뭔가 분위기가 달랐죠. 밤이 깊어가면서 술자리는 더욱 무르익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미 취기가 올라와 있었고 대화 소리도 점점 커졌습니다. 영우와 정숙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두 사람만의 세계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자, 이제 2차로 넘어갈까? 근처에 좋은 술집이 있던데. 강민이 제안했지만 몇몇 사람들은 집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무리할 수는 없었죠. 나는 좀 더 있고 싶은데. 영우가 말했을 때 정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오랜만에 만났는데 좀 더 이야기하고 싶어. 명희는 남편과 정숙의 모습을 번갈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오늘 밤이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죠. 결국 절반 정도의 동창들이 집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8명 정도가 2차로 향했습니다. 한정식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옛날 술집이라는 간판이 붙은 곳이었죠. 네온 사인이 깜빡이는 낡은 건물이었지만 분위기는 나름 운치가 있었습니다. 술집 안은 아늑하고 어두웠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촛불이 은은한 불빛을 내고 있었고 벽에는 옛날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영우와 명희 그리고 정숙이 한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다른 동창들은 근처 테이블에 흩어져 앉았고요. 여기 분위기 좋네. 오랜만에 이런 곳에 와보는 것 같아. 영우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흥분된 기색이 역력했죠. 맞아. 요즘은 이런 곳도 많이 없어졌어. 정숙이 동의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소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영우를 바라봤죠. 명희는 조용히 앉아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개인적인 이야기로 바뀌어 갔죠. 정수가 혼자 사는 게 많이 외롭지? 영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적응하고 있어. 정숙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힘들 때는 연락해. 같은 동창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영호의 말에 명희는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동창으로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자연스럽긴 하지만 왠지 모르게 선을 넘는 것 같았죠. 고마워, 영호야. 정말 고마워. 정숙이 영호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명희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죠. 시간이 흐르면서 술이 더해지자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 앉은 동창들도 각자의 대화에 빠져 있었고 술집 안은 점점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야, 영호야. 정수가 여기서 뭐해? 같이 노래나 부르자. 철수가 다른 테이블에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영호와 정숙은 자신들만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죠. 사모님도 힘드시겠어요. 남편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집에만 계시니까. 정숙이 명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명희가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숙이 자신을 의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부럽네요. 저는 이제 혼자라서. 정숙의 말에 영호가 다시 한번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정말 힘들 텐데. 혼자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하니까. 맞아.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가 제일 외로워. 두 사람의 대화가 점점 더 개인적으로 변해가자 명희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창 모임이라는 자리에서 뭐라고 할 수도 없었죠. 야, 모두 여기 모여. 단체 사진 찍자. 강민이 소리치며 모든 사람을 한 곳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동창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웃음소리와 농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밤 10시가 넘어가자 분위기는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영호도 제법 취기가 올라와 있었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아, 담배가 떨어졌네. 잠깐 사러 다녀올게. 영호가 주머니를 뒤지며 일어났습니다. 여보, 담배 끊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명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만, 오랜만에 만났는데, 금방 올게. 영호가 손을 흔들며 술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명희는 다른 동창들과 대화하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5분 후 정숙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정숙이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던 명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도 영호는 돌아오지 않았죠. 정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호 어디 갔지? 담배 사러 간다고 하고는 안 오네. 철수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정숙이도 화장실 간다고 하고는 안 와. 다른 동창이 덧붙였습니다. 명희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20분이 넘도록 두 사람이 모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제가 좀 찾아볼게요. 명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같이 갈까요? 철수가 제안했지만 명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올게요. 명희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술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죠. 가로등 불빛 아래 거리를 둘러봤지만 영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편의점도 확인해봤지만 역시 없었죠. 명희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나 해서 술집 주변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뒷골목 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남편을 찾기 시작했죠. 이제 정말로 무서운 예감이 현실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명희는 술집 주변을 천천히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가을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마음속 불안감이 더 큰 추위를 가져다 주고 있었죠. 먼저 술집 바로 앞 편의점을 확인해 봤습니다.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무료하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65세 정도 되는 남자분이 담배 사러 오셨나요? 아, 네. 조금 전에 오셨는데 금방 나가셨어요. 점원의 대답에 명희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영호가 담배를 샀다면 왜 술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명희는 편의점을 나와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술집이 있는 이 일대는 오래된 상가 건물들이 즐비한 곳이었죠. 좁은 골목길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듬성듬성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술집 뒤편으로 돌아가니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몇 개의 벤치와 가로등이 전부인 초라한 공간이었지만 술에 취한 사람들이 바람을 쐬러 오기에는 적당한 곳이었죠. 명희는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공원 입구에 다다르자 희미하게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자 목소리와 여자 목소리가 섞여서 들리는 것 같았죠. 명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어. 명희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조심스럽게 공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공원 중앙을 비추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 몇 개의 벤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큰 나무 그늘 아래에서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명희는 숨을 죽이고 그쪽으로 다가갔죠. 그리고 그 순간 명희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두 개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분명히 영호였고 다른 한 사람은 정숙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죠. 오늘 모임에서 당신 보니까 정말 힘들었어. 아무렇지 않은 척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정숙의 목소리가 나직하게 들려왔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명희 앞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 영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명희가 들어본 적 없는 진짜 속마음이 담긴 목소리였죠. 이렇게 몰래 만나는 게 언제까지 가능할까? 모르겠어. 하지만 너를 포기할 수는 없어.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명희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오늘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어떤 관계를 맺고 있던 사이였던 것이죠. 당신 부인이 의심하지는 않을까? 정숙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 하지만 조심해야겠어. 영호의 대답에 명희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죠. 영호야, 나 정말 보고 싶었어. 정숙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나도 그래. 며칠 못 보니까 미칠 것 같더라. 영호도 정숙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명희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호가 정숙을 꼭 껴안은 것입니다. 두 사람의 포옹은 오랜 연인들의 그것이었습니다. 서로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깊은 포옹이었죠. 정숙의 머리가 영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고 영호의 손은 정숙의 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게 미안해. 영호가 정숙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해.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명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 충격적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를 그렇게 애틋하게 안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정숙이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시간 되면 연락할게. 영호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포옹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명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눈물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았죠. 그때 명희의 발에 작은 돌멩이가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균형을 잡으려다 보니 작은 소리가 났죠. 영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명희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영호가 깜짝 놀라며 정숙을 급하게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이 난 상황이었죠. 정숙도 명희를 발견하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며 어쩔 줄 몰라 했죠. 당신, 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충격,
그리고 깊은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이건 영우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직접 목격한 상황을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모님, 죄송해요. 정숙이 고개를 숙이며 급하게 사과했습니다. 명희는 그들을 번갈아 보며 서 있었습니다. 4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남편에 대한 신뢰, 결혼 생활에 대한 확신,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명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공원의 정막이 세 사람을 감쌌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장면은 명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었죠. 40년 결혼 생활의 기반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공원에 흐르는 정막 속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만들어낸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고 차가운 밤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어댔죠. 명희의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영우와 정숙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진정하고 들어봐. 영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진정하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진정하라고요? 명희의 목소리가 떨리며 높아졌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정숙은 한 발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희의 분노를 정면으로 받아낼 수 없었던 것이죠.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정숙 씨는 조용히 계세요. 명희가 정숙의 말을 막았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단둘이 이야기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 여기서는 영우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볼까봐 걱정되는 듯 했죠. 지금 체면을 걱정하세요? 지금 명희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일단 집에 가서. 안 가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세요. 명희의 목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어 보였죠. 명희야, 이건 그냥 뭐예요? 그냥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래. 나도 모르게. 영우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었죠. 술 때문이라고요? 명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맞아. 오늘 오랜만에 동창들을 만나서 기분이 좋아서 술을 많이 마셨잖아. 그래서 정신이 없었어. 영우는 계속해서 술 탓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그럼 정숙 씨도 술 때문에 여기 나온 거예요? 명희가 정숙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숙은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평소에 술을 거의 안 마시는데 오늘은 많이 마셔서. 하지만 명희는 그들의 변명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 들었던 대화는 술에 취해서 나누는 즉흥적인 대화가 아니었거든요. 다음 주에 만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술 때문에 그런 말도 나온 거예요? 명희가 따져 물었습니다. 영우와 정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들이 나눈 대화를 명희가 들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건 영우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것도 술 때문이에요? 며칠 못 봐서 미칠 것 같다는 말도 술 때문이고요? 명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명희야, 제발 오해하지 마. 영우가 명희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명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해요? 제가 직접 보고 들었는데 오해라고요? 정말 술 때문이야. 나도 모르게 옛날 생각이 나서. 옛날 생각이요? 명희가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그냥 학창 시절 얘기야. 영호가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더 이상 남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 목격한 장면은 단순한 동창 간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히 특별한 감정이 있었죠. 당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명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야. 정말 술 때문이야. 영호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럼 술이 깨면 기억 안 날 거라는 얘기네요? 그런 게 아니라 영호가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정숙은 계속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정숙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걸 아시네요? 명희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네, 정말 죄송해요. 그럼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말해보세요. 명희가 정숙을 몰아붙였습니다.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명희야, 정숙이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 영호가 정숙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아니야. 그냥 뭐예요? 바람핀 상대를 감싸는 거예요? 바람? 그런 게 아니야. 영호가 급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포옹하는 게 정상적인 동창 관계예요? 명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건 그냥 위로해 주려고. 위로요? 40년 된 아내도 받아본 적 없는 그런 위로를 다른 여자에게 해주는 거예요? 명희의 말에 영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을 믿었는데 당신이 이럴 줄은 몰랐어요. 명희가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그 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지며 밤의 정적을 깨뜨렸죠. 명희야, 제발. 됐어요.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명희가 손을 저으며 남편을 막았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얘기하자. 영호가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혼자 가세요. 저는 혼자 갈게요. 명희가 돌아서려 했습니다. 명희야, 위험해. 이 시간에 혼자가 더 안전해요. 40년 동안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것보다는. 명희의 마지막 말이 영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명희는 공원을 떠나기 전에 정숙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정숙 씨, 다시는 제 남편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차가운 경고를 남기고 명희는 공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영호와 정숙은 그런 명희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한정식 집 앞 공기가 얼어붙은 듯 차가웠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의 균열이 시작된 밤이었습니다. 명희는 공원을 떠나 택시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제대로 주소를 말하기도 힘들었지만 다행히 기사가 알아듣고 집까지 태워다 주었죠. 택시 안에서 명희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영호도 바로 뒤따라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까지 가는 동안 그는 어떻게 명희를 달래야 할지 고민했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명희는 곧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영호가 집에 들어왔을 때 안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명희야. 영호가 안방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 좀 열어줘. 얘기하자.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명희의 차가운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영호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다가 결국 건너방으로 향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따로 잠을 자게 된 밤이었죠.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명희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고 영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명희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지만 영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명희야, 어제 일 때문에 얘기 좀 하자. 영호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별로 할 말 없어요. 명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오해가 있었으니까. 오해요? 제가 뭘 오해했죠? 명희가 처음으로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밤새 운 흔적이 역력했죠. 영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한편 동창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영우와 정숙이 갑자기 사라진 것, 그리고 명희가 혼자 먼저 집에 간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어제 영우랑 정숙이가 어디 갔는지 아는 사람 있어? 철수가 동창들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나도 궁금했어. 갑자기 둘 다 없어졌더라. 명희 씨도 먼저 가셨던데? 뭔가 이상했어. 분위기가 어색했어. 채팅방에는 의구심 어린 메시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이틀 후 더 충격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창 중 한 명인 김순자가 우연히 영호와 정숙을 목격했다는 것이었죠. 내가 한 달 전쯤에 시내에서 봤는데 영호랑 정숙이가 카페에서 둘이 앉아서 대화하고 있더라고. 순자가 가까운 동창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언제? 한 달 전쯤 오후 2시쯤 둘이서만. 그냥 우연히 만났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 너무 가깝게 앉아 있고 정숙이가 영호 손을 만지고 그러더라. 순자의 증언에 다른 동창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모르겠어. 어제 모임 때도 뭔가 이상했잖아. 암튼 그때는 내가 오해한 걸 수도 있으니 말 안 하고 있었지.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속삭이던 이야기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죠. 영우가 정년 퇴임하고 나서 외로워하더니 정숙이도 혼자 지내니까 서로 의지하게 된 것 같아. 하지만 명희 씨가 얼마나 착한 분인데. 동창들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오랜 친구들의 일이라 쉽게 판단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었죠. 일주일이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영우와 명희는 필요한 말 외에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고 계속 따로 잠을 잤습니다. 명희의 얼굴에는 날이 갈수록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그런데 주말 오랜만에 아들 민수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라면 어머니가 환하게 맞아주었을 텐데 오늘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가 인사했지만 명희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잔 것 같아 보였죠. 민수야, 왔구나. 명희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감출 수 없는 슬픔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어디 아프세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명희가 대답했지만 목소리도 힘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산책 나가셨어. 민수는 어머니의 이상한 모습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평소에 밝고 활기찬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뭔가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민수가 계속 추궁하자 명희는 더 이상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명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말씀해 주세요. 너희 아버지가. 명희가 말을 시작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뭐요?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바람을 피웠어. 동창회에서 옛 여자친구를 만나서. 명희가 흐느끼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버지가 정말?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존경해왔던 아버지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거짓말일 리 없었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어머니가 부족해서.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민수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산책 나가셨어. 들어오시면 제가 얘기할게요. 민수는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평생 존경해왔던 아버지가 어머니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1시간 후 영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민수를 보고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죠. 아버지, 앉으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이니?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창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민수의 직설적인 질문에 영호는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어머니한테 다 들었어요.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민수야. 영호가 아들을 막으려 했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실이에요? 어머니를 배신한 게 사실이에요? 영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실망한 눈빛을 견딜 수 없었죠. 대답해 주세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 박씨 집안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고 가족들의 신뢰도 함께 무너지고 있었죠. 민수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영호는 소파에 무거운 몸을 맡겼습니다. 아들의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죠. 평생 존경해왔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사실이에요? 민수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죠. 아직도 이 모든 것이 거짓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영호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변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영호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확인된 셈이었죠. 정말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희는 안방에서 나와 거실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부자의 대화를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머니가 평생 아버지만 믿고 살았는데. 민수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민수야, 아버지도 사람이야. 실수할 수 있어. 영호가 약하게 변명했습니다. 실수요? 이게 실수예요? 다른 여자를 만나고 포옹하고 그게 실수예요? 민수가 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말했습니다. 영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 되어버렸죠. 그 여자가 누구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이정숙이라고. 중학교 동창이야. 영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언제부터요? 뭐가? 언제부터 만났냐고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언제부터라니? 동창회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실수한 거야. 영호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그날 하루만 만난 거예요? 그렇다. 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태도가 진실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이 지나도 영호는 술 기운에 실수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뭔가 더 큰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고민 끝에 민수는 대학 시절 지도교수였던 이 교수님께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이 교수님은 아버지와 같은 중학교를 나온 동창이었고 교육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이었죠. 혹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민수입니다. 아, 민수야. 오랜만이구나. 어떻게 지내니? 이 교수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건강하시죠? 그럼 건강하지.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했니?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교수님, 혹시 아버지에 대해서 들으신 얘기 있으세요? 아버지, 무슨 얘기 말이니? 이 교수님의 목소리가 조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최근에 아버지가 다른 여성분과 관계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요. 민수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교수님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죠. 민수야. 교수님,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가족들이 너무 혼란스러워해요. 민수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이 교수님은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에게 그 아버지의 불륜 사실을 말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교수님? 민수야, 이런 얘기를 해야 하나 정말 고민이구나. 이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교수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내가 동창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있어. 이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요? 너희 아버지가 이정숙이라는 분과 꽤 오래전부터 만나오고 있었다는 얘기야. 오래전부터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2년 전부터라고 하더구나. 이 교수님이 힘들게 말했습니다. 2년 전부터요? 민수가 충격을 받아 소리쳤습니다. 응, 동창들이 여러 번 목격했다고 해. 카페에서도 보고, 공원에서도 보고, 그래서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어. 그럼 동창회에서 처음 만난 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런 것 같아. 미안하다, 민수야. 이런 얘기를 해야 하다니. 이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에요, 교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이 일로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가족들이 잘 이겨내길 바란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민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2년 동안이나 어머니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2년 전부터 그 여자를 만났대요. 명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년 전부터? 네. 이 교수님이 동창들을 통해서 들으신 얘기예요. 여러 사람이 목격했다고 해요. 명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년 동안 남편이 자신을 속이고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죠. 그럼 작년에 우리 여행 갔을 때도, 결혼기념일 때도, 어머니, 민수가 어머니를 위로하려 했지만 명희의 상처는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잠시 후 외출했던 영호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영호를 불렀습니다. 언제부터 그 여자를 만났어요? 민수야, 그러니까 동창회에서. 거짓말 하지 마세요. 2년 전부터라면서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었죠. 누가 그런 소리를. 이 교수님이 동창들을 통해서 들으셨대요. 왜 거짓말하셨어요? 그건 영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정말 2년 전부터예요? 민수가 다그쳤습니다. 영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증거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년 동안 어머니를 속이고 저한테도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희는 안방에서 이 대화를 들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남편이 자신을 속이고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죠. 그럼 작년에 어머니랑 여행 갔을 때도 결혼 기념일 때도 다 거짓이었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영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와 자주 만났어요? 민수야, 그만해라. 얼마나 자주요? 민수가 계속 추궁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영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2년 동안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다. 영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어머니 눈을 똑바로 보고 그럴 수 있어요? 민수가 절규했습니다. 이때 집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호의 딸 지혜가 찾아온 것이었죠. 오빠, 무슨 일이야? 밖에서 소리가 다 들려. 지혜가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지혜야. 민수가 여동생을 보며 말을 멈췄습니다. 뭐야, 분위기가 왜 이래? 지혜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민수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여동생에게도 이 사실을 말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조만간 지혜도 알게 될 일이었죠. 아버지가 뭐? 지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2년 동안 그리고 우리한테 거짓말했어. 민수가 힘들게 말했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말이에요? 지혜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년간의 거짓말이 모두 드러난 후 박씨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웠고 명희는 영호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견딜 수 없어 했죠. 영호는 집안에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며칠 후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민수야. 영호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모르세요? 2년 동안 속이고 우리한테까지 거짓말하고 같은 집에 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민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라는 거니? 영호가 무기력하게 물었습니다. 어디든 상관없어요. 모텔이든 어디든. 하지만 이 집에는 있으면 안 돼요. 지혜도 오빠 편에 섰습니다. 아버지, 저도 오빠 말에 동의해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세요. 명희는 더 이상 영호와 함께 살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2년간의 배신감을 지울 수 없었고 매일 괴로웠거든요. 이혼해요. 명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명희야, 40년을 믿었는데 2년 동안 속였잖아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명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결국 영호는 짐을 꾸려 집을 떠났습니다. 40년 동안 살아온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것이죠. 처음에는 집 근처 모텔에 방을 잡고 지냈습니다. 작은 모텔방에서 혼자 앉아 있는 영호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편 동창들 사이에서는 영호에 대한 비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호 때문에 우리 모임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졌어. 철수가 다른 동창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2년 동안이나 속였다니 정말 못할 짓이야.
우리까지 속인 거잖아. 정숙이도 마찬가지야. 남의 가정을 파괴한 거라고. 동창들은 영호와 정숙을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도 두 사람은 제명당했죠. 40년 넘게 이어온 동창 관계도 끝이 난 것입니다. 정숙도 상황이 악화되자 영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면서 부담을 느낀 것이죠. 영호야, 미안해. 이런 일이 될 줄 몰랐어. 정숙이 마지막으로 만난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정숙아, 우리 이대로 끝낼 순 없잖아. 2년 동안 영호가 매달렸습니다. 난 더 이상 못하겠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쳤어. 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가족도 친구도 다 잃었는데. 미안해, 영호야. 정말 미안해. 정숙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영호를 떠났습니다. 영호는 완전히 혼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한 달 후, 영호는 모텔을 나와 작은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퇴직금 일부로 보증금을 내고 월 30만 원짜리 원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죠. 낡은 건물의 3층에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부엌과 화장실이 겨우 붙어 있는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영호는 술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주를 마시고 하루 종일 술에 취해 지냈죠.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않고 술만 마시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뭘 위해 살아야 하나? 영호는 매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매일 소주 6-7병씩을 마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때로는 밤늦게까지 술을 입에 달고 살았죠. 식사 대신 술로 배를 채웠고 라면이나 컵밥으로 대충 때우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영호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과도한 음주로 인해 몸이 망가져가는 것이었죠. 얼굴은 노랗게 뜨고 몸무게도 급격히 빠졌습니다. 평소 70kg이던 몸무게가 58kg대로 떨어졌습니다. 손도 자주 떨렸고 어지럼증도 심했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병원에 갈 생각도 하지 않았죠. 아플 때마다 술로만 달랬습니다. 영호 씨,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에 가보세요. 옆집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영호가 무기력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분들께 연락드릴까요? 가족은 없어요. 영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7개월째 되던 어느 날 새벽 영호는 갑작스럽게 심한 복통과 함께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심한 통증에 바닥에 쓰러져 버렸죠. 식은 땀을 흘리며 몸부림치는 영호를 옆집 할머니가 발견했습니다. 큰일 났다. 119에 신고해야겠어. 할머니가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진 영호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이 응급처치를 하며 검사를 진행했죠. 급성 알코올성 간염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태네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기간 과도한 음주로 인해 간이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복수도 차 있고 황달 증상도 심하고요. 가족분께 연락해야 합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결국 민수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죠. 분명 미워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명희에게 말했습니다. 명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혼한 사이였지만 여전히 복잡한 심정이었죠. 어머니, 제가 다녀올게요. 그래. 명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7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옛날에 위험 있던 교사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민수야, 왔구나. 영호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급성 알코올성 간염이라고 하시던데요. 그런가 보다. 영호는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치료받으세요. 술 끊으시면 나아질 수 있어요. 뭘 위해서? 영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는데 뭘 위해 살아야 하니?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영호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급성 알코올성 간염이 진행되면서 간부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의사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의사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길어야 몇 주 정도로 보입니다.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아버지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어머니께 말씀드려야겠어요. 민수가 집에 와서 명희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대요. 시간이 많지 않다고. 명희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그래. 한번 병문안이라도. 안 가. 명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2년 동안 나를 속인 사람을 왜 봐야 하니? 명희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자식을 낳고 40년을 같이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민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이라도 한번 보세요.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명희는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고 자식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 명희가 무거운 마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명희는 민수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들어갔죠. 병실에 누워있는 영호의 모습을 본 명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7개월 만에 본 영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명희야. 영호가 힘없는 목소리로 명희를 불렀습니다. 명희는 침대 옆에 서서 영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죠. 이렇게 되니 좋아요? 명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희야,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2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어 놓고 미안하다고요? 명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40년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 되었어요. 아이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요? 영호는 고개를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면서 집에 와서 나한테 웃고 아이들한테 아버지 노릇하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죽어도 나는 용서 안 해요. 평생 당신을 원망하며 살 거예요. 영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알아요? 그 여자 당신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 듣고도 한 번도 안 왔어요. 그게 당신이 2년 동안 목숨 걸고 사랑한 여자예요. 명희의 말에 영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당신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게 당신이 나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배신과 치욕이요? 명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이렇게 외롭게 죽는 게 당연해요. 이게 바로 천벌이에요. 그 말을 남기고 명희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영호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죠. 며칠 후 영호는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그의 머릿속에는 명희의 차가운 말들이 맴돌았습니다. 장례식에는 가족들과 몇몇 동창들만 참석했죠. 정숙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의 끝은 결국 천벌이구나. 65세에 시작된 바람은 그의 생명과 함께 끝이 났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을 파괴하고 이혼까지 당하고 가족들의 신뢰를 잃고 친구들에게 외면당한 채 홀로 생을 마감한 것이죠. 명희의 말대로 그것은 정말 천벌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